베드타임 스토리 35 카빈의 선물. 추수감사절 바로 전에 길버트의 가정에 비극이 닥쳤어요. 갑자기 그 가정은 무일푼이 되었어요. 그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카빈의 동생 커티스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가지겠다고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는 낡고 녹슬고 망가진 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사실 그는 그 킥보드를 너무 오래 타고 다녀서 가족들은 그에게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영원히 길어질 것이라고 놀리기도 하였어요. 커티스는 자신의 킥보드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발을 구를 때마다 가게에서 세일하고 있는 품질 좋은 BMX 자전거가 갖고 싶었어요. 그 자전거는 빛이 나는 녹색 자전거였으며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에 트릭바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커티스가 물었어요. 아빠는 아마도 기다려보면 알겠지 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했어요. 그러나 11월에 재난이 있은 후에는 커티스, 올해는 자전거를 살 돈이 없단다. 희망을 버리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커티스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는 침실로 가서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어요. 공평하지 않아. 정말 공평하지 않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단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원할 뿐인데. 카빈은 커티스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어요. 걱정 마. 그는 말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다려보자. 형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빠가 자전거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렇게 기다려온 자전거인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글쎄, 카빈이 말했어요. 내가 네 킥보드를 가지고 가서 고쳐주면 어떨까? 아빠에게 움푹 들어간 곳을 펴고 새로 칠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색을 원해? 파란색이면 좋겠다. 커티스의 눈에 희망이 보이는 듯 하였어요. 스캇 아저씨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처럼 사이렌이 울리고 빨간 불빛이 조금 있거나 적어도 앞쪽에 반사경이 있어서 경찰 오토바이와 비슷하면 좋겠어. 크리스마스까지 3주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카빈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노력해볼게. 고마워 형. 커티스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난 자전거가 정말 갖고 싶어. 카빈은 커티스의 낡은 킥보드를 차고 뒤편 작업장으로 가지고 가서 벗겨진 페인트의 일부를 사포로 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머지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사포로 밀면 밀수록 동생의 힘없는 슬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난 정말 자전거를 갖고 싶어. 그날 밤 카빈은 숙제를 마치고 우연히 동생의 침실에 들렀다가 문간에서 커티스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자전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고친 킥보드를 받게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카빈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전거 가격이 얼마나 되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는 다음번에 누군가 가족 중에서 시내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서 자전거 가격을 알아보리라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가 그냥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지난해 카빈은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학교에 있는 모든 멋진 아이들이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벌면 하나 사도 되지요? 그는 부모님께 물었어요.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비디오 시청과 게임 다운로드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요? 그의 부모님은 만약 그가 돈을 번다면 아이패드를 사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부터 카빈은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심지어 주말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 식물과 애완동물을 돌보겠다는 전단지도 나눠주었어요.
그는 이제 곧 꿈이 현실이 되는 충분한 돈이 모이게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커티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기뻐할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비는 크리스마스 아침 페인트 칠을 한 킥보드가 아닌 새 자전거를 발견하고 동생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선반에서 그가 저금해온 단지를 내렸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단지를 열고 돈을 세어보았어요. 그는 이미 그 돈에 대한 11조를 들였기 때문에 단지 안에 든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그는 스캇 아저씨를 따라 자전거 가게로 갔어요. 스캇 아저씨는 커티스가 원하는 자전거를 파는 가게 앞에 차를 세워주었어요. 그는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그는 생각했어요. 스캇 아저씨께 새 자전거를 사서 커티스를 놀라게 해줄 계획이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그때까지 숨겨둘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아저씨의 트럭으로 자전거를 실어온 뒤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숨겨두기로 하였어요. 카비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까지 열흘이 남았어요. 그리고 닷새, 나흘, 사흘, 하루, 그리고 날마다 커티스는 카빈에게 물었어요. 카빈 형, 내 킥보드 잘 수리되어 가고 있어? 물론이지. 카빈은 말하곤 했어요. 그는 커티스가 자신이 킥보드를 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킥보드가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커티스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스캇 아저씨는 카빈이 거실로 새 자전거를 옮겨와서 나무 아래 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엄마는 빨간 리본을 만들어 커티스에게 너의 큰형으로부터 라고 적힌 큰 꼬리표를 달아 핸들 손잡이에도 올려놓았어요. 카비는 커티스가 얼마나 놀랄지를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커티스는 침실에서 카빈 형 덕분에 거의 새 킥보드가 되어 나무 아래 놓여있을 킥보드를 꿈을 꾸며 카빈 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잘 잤어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커티스는 재빨리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는 카빈 형이 그의 킥보드를 어떻게 단장해 놓았는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얼핏 보니 킥보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킥보드가 어디 있지? 그는 생각하며 나무 앞으로 걸어갔어요. 헉! 이게 뭐지? 커티스가 너무 크게 소리쳐서 카비는 방에서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와서 계단 꼭대기 위에 섰어요. 그리고 커티스가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 카빈 형! 빨리 와봐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진짜 자전거예요!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 커티스의 감격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전거예요. 그런 다음 커티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겨울 자켓과 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고 자전거를 가지고 뜰로 내려갔어요. 최고의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카빈! 엄마 아빠가 창문에 서서 커티스가 도로에서 자전거로 팔자를 만드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카빈은 힘차게 말했어요. 저는 또 아이패드 살 돈을 벌면 돼요. 새 자전거를 보고 기뻐하는 커티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하니까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